조용히 창가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려 봅니다. 참 많은 것을 쌓아왔지요. 사랑, 자식, 일, 집, 관계, 그리고 상처까지. 손에 쥔 것도 많았고,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수십 년.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라는 집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쌓여 있더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생엔 무엇을 놓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젊을 때는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잡고 기회를 잡고 사람을 붙잡았죠. 손에 쥐는 게 많을수록 성공한 삶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놓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놓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걷는 길이 훨씬 더 가볍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남은 생을 위해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요. 하나, 과거의 상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잊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나를 무시하던 그 표정, 마음의 멍처럼 남은 일들. 밤에 잠들기 전 때로는 그 기억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상처를 오래 붙잡을수록 내 마음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상처는 과거의 것인데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잊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나만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사과하든 안 하든 나는 계속 아파야 할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사과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용서하면 그때부터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거를 매일 다시 꺼내보며 되새김질합니다. 그 시간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오늘 내 마음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어. 상처를 잊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 평화를 쌓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용서입니다. 둘, 자식에 대한 집착,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았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그 아이에 머뭅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직장은 괜찮을까?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이던데. 자식을 향한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작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는지
문득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미 다 컸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간섭할수록 그 아이는 스스로 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엄마는 네가 잘 되길 바라. 이 말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아이를 묶는 밧줄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게. 자식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절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이 한마디 걱정보다 오늘 나는 잘 지냈다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걱정하는 부모보다 웃고 있는 부모를 볼 때 아이들은 더 안심합니다. 셋. 비교와 미련, 내 시간을 사랑하는 법. 저 사람은 손주가 셋인데 나는 저 집은 해외여행을 다니던데 우리 아들은 왜 아직도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항상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건강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부족함이 아니라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세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내 떡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래요. 내 떡을 가까이서 보면 생각보다 크고 맛있어요. 이제는 남의 시간 말고 내 시간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조금 느려도 그게 내 속도입니다. 남들보다 가진 게 적어도 그게 내 몫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곧 내 인생의 정답이니까요. 비교는 평화를 앗아갑니다. 감사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로지 나의 선택입니다. 넷. 쓸데없는 고집,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살다 보면 고집이 생깁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방식이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고집은 때로 나를 지켜주는 방패 같지만 어느 순간 그 고집이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 친구와의 만남에서 작은 의견 차이가 큰 갈등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 고집 때문입니다. 내가 맞는데 왜 안 들어?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꼭 이겨야 할까요?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내가 맞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대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릴 줄 아는 지혜. 고집을 꺾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려놓는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된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관계가 편안한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5. 과도한 욕심과 체면. 이제는 가벼워질 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리고 체면도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지만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나?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진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정작 내 마음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조금 더 솔직해져도 됩니다. 나 요즘 힘들어. 나 잘 모르겠어.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생은 체면이 아니라 편안함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 건강과 평온. 몸이 곧 집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세상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날씨도, 맛있는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고통 앞에서는 흐릿해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충분히 쉬는 것, 조금 더 자주 움직이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천천히 먹는 것, 그게 바로 내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한 뉴스 대신 따뜻한 음악 한 곡을 듣고, 걱정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입에 올려보세요. 화가 날 때는 잠시 창밖을 보세요. 슬플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세요. 외로울 때는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선택에 따라 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 이것이 남은 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2. 소박한 인간관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모임에 나가고 인맥을 넓히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내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한 통, 옆집 이웃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가끔 만나 소박한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작고 진심 어린 관계가 삶을 지탱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따뜻한 사람이 곁에 남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억지로 만나는 모임보다 마음 편한 사람 한 명이 낫습니다. 형식적인 안부보다 진심 어린 침묵이 더 귀합니다. 이제는 관계도 정리할 때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서서히 거리를 두고 편안한 관계는 더 소중히 가꾸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셋, 자존감과 품격,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나이 들어서 가장 잃기 쉬운 게 존중받는 마음입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육체가 약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기 쉽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뭐,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말투에서, 옷차림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아,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그 마음. 그게 인생의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더 다정해져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았어.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넷, 감사와 여유, 지금 이 순간의 기쁨. 남은 생의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햇살 한 줌, 마음 편히 마시는 차 한 잔, 오늘도 눈 뜰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일상. 우리는 너무 큰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여행, 돈, 성공, 명예. 하지만 진짜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듣는 것, 산책길에 핀 꽃을 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감사는 삶의 온도를 바꾸는 가장 간단한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엔 늘 현재의 기쁨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했구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고마워.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작은 감사가 매일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야 생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5. 나만의 작은 즐거움. 취미는 삶의 활력소. 노년의 삶에 활력을 주는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즐거움입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산책하기, 글쓰기, 사진 찍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은 접어두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즐거움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취미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삶에 의미를 주는 일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나이도 걱정도 외로움도 있습니다.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지키세요. 그게 바로 삶의 활력소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손에 쥔 게 너무 많으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하지만 조금 비워내면 그 안에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들어옵니다. 놓는 용기와 지키는 지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노년의 삶은 가장 평화롭습니다. 무엇을 놓을 것인가? 과거의 상처, 자식에 대한 집착, 비교와 미련, 쓸데없는 고집, 과도한 욕심과 체면. 무엇을 지킬 것인가? 건강과 평온, 소박한 인간관계, 자존감과 품격, 감사와 여유, 나만의 작은 즐거움. 비워야 보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빛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예술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소중한 것만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쌓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를 생각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내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내가 웃을 수 있는 쪽으로 그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것 하나를 가슴에 품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훨씬 가볍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나온 날들에 감사하고 남은 날들을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